대선을 이제 62일 앞두고 야권 지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에서 삼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들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죠. 저희가 조금 전에 급박하게 전해드렸는데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국민의힘 상황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정우 기자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예. 지금 국민의힘 의총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예. 오전, 오후 상황하고 조금 전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의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도 상당히 시시각각 바뀌어가지고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오전만 해도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원내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이 대표도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표가 이제 긴 연설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연설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톤 다운이 됐고요. 네. 거기다가 연습 문제라는 발언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렇죠. 그 이제 후보에게 연습 문제를 줬다라는 예. 식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 대표가 그렇게 사과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했고 그래서 그런 봉합 공간이 생겼고 그 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까지 찾아오고 그 안에서 이제 싹 정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봉합이 된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이준석 대표가 연설 한 30분 정도 했죠? 예.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김정우 기자가 이거는 좀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취재 기자로서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제가 또 이 대표도 잠깐 봤습니다. 아까 전에 봤는데 네. 오후에 봤더니 굉장히 이제 좀 본인이 할 얘기를 쭉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과연 상황이 이렇게 풀릴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굉장히 센 톤으로 발언이 얘기하다가. 나갔지만 예. 후반부 들어서 좀 굉장히 좀 사과도 많이 하고 조건부로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룸을 보여준다고 하죠 흔히.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좀 사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이제 뭐 후보라든가 의원들이 요구를 한다면은 선대 본부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지금 이제 의원총회는 끝났습니다. 예. 지금 취재 기자들의 전화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 평택 화재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두 사람이 가기로 했고요. 그 평소에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 네. 그 이 대표가 계속 자기가 전기차를 운전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 후보를 태우고 뭔가 좀 퍼포먼스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어제 이른바 무슨 연습 문제라고 했던 것도 오전에 지하철역 가서 인사도 하고 오후에는 이른바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배달을 하는 그런 체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평택을 가는 걸로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대표가 모는 차를 타고 윤 후보가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본인이 만약에 세 번째 당대표에서 도망가면 예. 대표를 사퇴하겠다. 예.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말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게 지금 비공개 발언에서 나온 예. 발언이라서 이제 좀 더 정확한 문장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울산 회동 때 그렇죠. 극적인 봉합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도 끌어안고 다 같이 웃고 환호하고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네. 불과 며칠 만에 이제 다시 이 대표가 선대위를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들 얘기를 하는 게 기자들도 이번에도 봉합을 한다고 해도 과연 저게 얼마나 갈까 재발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이 대표는 그에 대한 질문에 이제 좀 가혹한 질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이제 1분 1초가 아깝다. 그리고 자기는 당사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하면서 끝까지 윤 후보를 위해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어제 김종인 위원장과는 결별을 했는데 오늘 상황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합쳐지는 모양새고요. 예. 근데 원팀을 강조하려면 어제도 저희가 언급했잖아요.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유승민 두 의원이 예. 같이 선거 운동을 해야 그게 진정한 원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계속 윤 후보 쪽에서 네.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니까 예. 윤 후보 쪽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 접촉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양측 다 조심하는 게
먼저 알려지게 돼버리면 서로를 또 의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심지어 파악이 된 내용도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를 못하는 측면도 있고 유승민 후보도 굉장히 조만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일단은 윤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직접적인 그런 소통이 오가야 그런 계기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 오후 상황만 해도 의원들이 대표의 사퇴안까지 거론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정말 급반전이 된 건데 이게 앞으로 그 국민의힘은 그만 내용을 많이 겪고 있다, 극심한 내용이다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 정말 봉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봉합 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울산 회동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제 몇 명이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내려가서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이제 좀 술도 들어갔고요 그때는. 그래서 단판을 짓고 난 다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약간은 좀 과정이 다른 게 이게 지금 사실상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100명까지죠 거의. 그러니까 한 50명 이상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대표의 연설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못 봤지만 난상 토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난상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봉합이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는 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김정우 기자 계속 취재해서 국민의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